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주 포청천 저희가 오늘 라이브를 준비했는데 왜 그랬냐 하면 어제 저녁 8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이 묻는다. 그러니까 대국민 국민과의 대화를 했는데 와, 저는 제가 목 디스크가 좀 심하게 있었는데 어제 보다가 정말 제가 목 디스크가 너무 심하게 악화되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스트레스 받았어요. 지금 괜찮으세요? 지금도 별로 안 좋아.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이게 국민과의 격이 없는 대화를 네. 표방을 하면서 사실은 이게 팬클럽 미팅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일부 지지자를 상대로 결합 그리고 단합을 다지는 그런 자리 그리고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연출되는 장면도 일부 연출하진 않았겠지만은 정말 그 팬클럽에서 그 팬덤 현상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면서 이래서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조국 장관이 이제 셀프 기자회견 청문회 안 된다고 셀프 기자회견 했을 때 얼마나 그 말이 많았습니까? 기자들 정말 뭐 수준 떨어지네, 말도 제대로 못하네. 사실 그래서 좀 같은 기자로서 오히려 저는 조국 그 청문회 그 기자간담회 보면서 열이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맺혔던 그 어떤 화를 좀 풀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기자회견 안 하고 국민과의 대화했는데 정말 중구난방에다가 제대로 된 질문이라고 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기자간담회를 해야 되는 거구나. 지금이라도 기자회견을 해라.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또 큰 소득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지지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뭐 거짓말 행태를 보여주는 거는 물론이려니와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저런 감성으로 지지하는구나. 저는 솔직히 말하면 과거에는 문재인 지지 세력들이 너무나 단합이 잘 되고 굉장히 똘똘 뭉쳐 있잖아요. 사실 자유한국당은 한국당 내에서도 비판도 많고 그러는데 그래서 참 문재인 지지자 무섭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부로 지지자의 수준이 저 정도였나 하는 저는 사실은 반대로 약간 상대방의 민낯을 보는 느낌 같은 느낌? 실체를 봤다. 실체. 저희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 3가지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 독자분들께서 숨소리도 거짓말이다. 전파 낭비였다. 김정은보다 거짓말을 더 잘한다. 뭐 이런 댓글들을 올려주셨는데 역시 참 촌철살인의 댓글들을 많이 올려주고 계신 것 같아서 열심히 같이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 어저께 그 방송이 딱 끝나기도 전에 이게 문재인과 배철수의 잡담쇼였다. TV로 보는 난장판 국민 청원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각본 없는 진솔한 미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청와대 MBC의 선전이었는데 이 허구성 먼저 짚어볼게요. 왜냐하면 프로듀스 101 PD 구속된 거 아시죠? 그때 어떻게 했냐면 국민 여러분이 스타를 뽑아줍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순위가 조작됐다라고 해서 심지어는 구속 사태까지 지금 갔어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와 MBC가 각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각본이 없는 거는 맞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으로 두고 볼 때 이렇게 각본을 들고 나오지는 않았는데 각본이 없는 척하면서 사실 각본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지점에 굉장히 좀 간악하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 과정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그 뭐 방송에서도 도입부 얘기를 했지만 16,000건이 넘었죠. 질문들이 16,000건 넘는 16,140건 143건인가 이렇게 받고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나눠서 한 300 그 추려서 무작위로 이제 300명 그 질문을 뽑았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초반부에 이제 빅데이터로 정리한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좋아요. 해서 빅데이터로 정리를 해봤더니 경제 일자리 관련 질문이 가장 많은 걸로 나옵니다. 그게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검찰 개혁, 그다음이 외교 안보, 교육 육아, 의료 복지, 부동산, 언론 이 순서예요. 그렇다면 경제 일자리에 관한 질문이 가장 많았다면 경제 일자리에 관한 질문들이 많았어야죠. 근데 실제 진행은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 일자리 8,000건 이상인데 여기서도 빅데이터 분석을 했더니 성장, 일자리, 취업, 경제 활성화. 정말로 이런 질문들이 된다면 건설적인 자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게 전혀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각본이 없어서 그랬는지 각본이 오히려
없었다면 질문이 많은 것들이 많이 나왔어야죠. 네. 근데 전혀 그러지 않고 오히려 진행자들이나 예. 질문자들을 이렇게 제어하는 모습들이 네. 보이면서 그것이 오히려 거슬렸다라는 말까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먼저 이게 질문을 올리려면 MBC에 들어가서 올렸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홈페이지 지금도 살아 네. 있습니다. 보면은 홈페이지에 질문 내용도 다 써야 되고 자기 사연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질문 내용에 대해서 인터뷰를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다 나와요. 예. 그렇다면 어제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미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참가가 된 거죠. 그리고 무슨 질문할지도 예. 다 아는 상태에서 그 자리에 온 거죠. MBC에 실명 인증해서 회원 가입해서 글 올릴 분들과 이를테면은 그렇죠. 보통의 국민들과 일반적 국민들과 좀 괴리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정 성향 때문에. 예. 만약 야당을 네. 지지하는 분들이 조금만 더 적극적이었다면 네. 좀 이제 단체로 이렇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게 참석할 수 있을지는 참석 안 됐을 것 같은데. 됐겠지만은 뭘 그렇게 해서 걸렀다면 예. 이거야말로 진짜 큰일이죠. 그러니까 이를테 여기서는 16,143명 중에 300명을 뽑았다라고 하지만 모집단 자체가 편향성이 있는 모집단이에요. 그렇죠. 편향성이 있는 모집단에서 더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출연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은 국민과의 대화라고 할 수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 시작부터 이거는 하나의 작은 대한민국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작은 대한민국 아니고 작은 문재인 팬클럽 모임이었던 팬클럽 거죠. 모임이죠. 네. 내가 그렇게 알고 싶은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거겠죠. 네. 뭐 대부분 나를 지지하는 대한민국. 그치. 예? 예. 희망상의 대한민국. 예. 그런 것입니다. 박찬종 변호사가 그래서 이거가 저 각본 없는 무대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얘기를 네. 했습니다. 예. 어제 그 B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박찬정 변호사가요. 네. 참가자가 300명인데 SNS로 미리 신청받으면서 사전 인터뷰까지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뭐 박찬종 변호사 주장으로는 특히 대통령 신상에 관한 걸 물어봐 달라고까지 거꾸로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피곤해 보이십니다. 나이 들어 보이시는데 이런 신상이라는 되게 이런 거죠. 예. 이런 것이 그래서 요청에 의해서 방송국의 네. 요청에 의해서 나왔을 수 네. 있는 질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예, 지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실제 그런 방송 분이 전에 있었죠. 한 얘기입니다. 예, 이게 실제로 예. 그 뭡니까 김석동 씨 이름 밝히셨는데 네. 그 8학번 그 몇 번째로 덕소에서 오신 김석동 씨. 네, 김석동 씨. 7번째로 발언하신 예, 분이 예. 계신데 그분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대통령 들어오실 때 눈물이 났다. 그리고 이제 뭐 많이 늙으셨다. 그리고 배철수 씨도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신촌 로타리에서 봤다. 그때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밥풀이 묻어 있었다. 네. 이런 얘기하면서 그 귀중한 100분에서 이분 혼자서 3분 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실컷 하고 네, 한 5분쯤 하신 것 이 같아요. 얘기가 네, 5분 가까이 공중파로 그냥 네, 생방송으로 그게 된 그냥 거예요. 나갔어요. 네.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정말 팬클럽 미팅이란 네. 말을 듣는 거죠. 국민이 묻는다가 아니라 네. 국민이 그냥 대통령 그러고 나서 대통령께서 막 머리도 많이 빠졌다 그러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주 감성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사실 국민과의 대화라고 하면은 진짜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미 대통령과 구면인 사람들이 너무 발언권을 많이 가졌어요. 이를테면은 그 본인 그 무슬림과 한국인 그 부부였던 경우에 14년 이 경우에는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자택에서 떠날 때 홍제동 자택인가요? 무함마드 사킵 씨. 홍은동인가요? 예. 예. 떠날 때 사진 찍었다 해서 사진까지 그 직접 갖다 줬었고 그렇죠. 6번째 질문자였던 소상공인 모임에 있는 어떤 분은 7월 2일 뵙고도 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고성일 김혁건 씨 말고요. 예. 그리고 나서 또 그 중증 장애인 대책을 묻는 분도 있는데 김혁건 씨. 이분 역시 대통령과 사전 만남이 있었던 분 아니냐 하는 의혹이 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료 화면을 좀 준비를 했는데 보시죠. 이분 김혁건 씨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회 위촉함 2019년 9월 1일 대통령 문재인 뭐 이런 게 붙어 얼마 되지도 있네요. 않았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저희가 지금 확인한 최소한 3분 정도 어제 17명의 질문을 했거든요. 예. 17명 17명 중에서 최소한 3명이 대통령과 인연이 있을 것으로 확실하게 추정이 되는 혹은 과거에 만났었던 이런 사람들의 얘기라면
이걸 과연 국민이라는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느냐. 아마도 네. 신청을 했고 네. 추리는 과정을 통해서 네. 조금 스토리가 되는 사람들 있는 이분들 뭐 자기가 대통령 만났다 이런 걸 적었겠죠. 네. 저는 이제 약간 MBC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스토리가 되니까 예. 아마도 이분들을 앞쪽에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할 때. 예. 그럼 의도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했다는 거 뭐 아닙니까? 각본 없는 드라마라 각본 없는 대화라고 하기는 좀 힘들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아마 이런 걸 우리가 막 비판을 하면 그거는 마케팅 용어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정도도 못 해주냐, 이해 못하냐. 근데 뭐 이렇게. 프로듀스 원어원도 마케팅이었어. 마케팅이었는데 결국 수사해서 PD 네. 구속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우리 정부의 문제는 내가 하면 당신이 이해되는 거고 당신의 잘못은 당신이 감옥 가야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 한마디로 내로남불에 진짜 내려남불은 이거보다 더한 표현이 좀 좀 있어야 더한 될 것 표현을 같아요. 찾아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내로남불 가지고는 이제 느낌도 안 와요. 네. 조로남불도 그렇고 네. 그것 이상의 어떤 표현이 좀 나와준다면 네. 요즘 댓글에 누가 좀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내로남불보다 더 심한 표현, 네. 현 상황에 어울리는 그런 표현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댓글로 이게 한번 지금 올려주십시오. 머리가 모자라 갖고 이거보다 더한 표현을 지금 찾을 수가 없는데 저는 어저께도 좀 깜짝 놀랐던 게 그 TV에서 제가 한 2시간 넘게 보는 것도 상당히 진짜 너무 목이 아파갖고 괴롭게 봤는데 끝나고 나서도 이제 유튜브 생중계로 넘겼어요. 네, 네. MBC 유튜브로 가서 그걸 확인해 봤더니 이건 거의 침묵계더라고요. 그러니까 MBC 유튜브에서는 방송이 네. 안 나오는 장면이 네. 나왔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 그런데 끝나고 네, 네. 그 예. 소방 헬기 뭐 피해자 가족 찾아가고 또 네. 뭐 사진 찍고 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런데 뭐 대통령님 여기요 사진 찍어주세요. 예, 셀카 예, 찍어주세요. 아이고. 정말 만약에 국민을 정말로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 뭐 한 40% 내외, 그다음에 지지하지 않는 분들 60% 내외. 지지율대로 국민이 지지율대로 있었으면 만약에 국민이 있었으면 그런 장면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것조차도 팬클럽 미팅이라고 예를 들어서 예. 일반 유세 현장, 예. 그러니까 참가자들이 성향이나 그걸 알 수 없는 단계 네. 상황이었다면 그런 식의 연출, 즉 대통령이 이제 끝나고 일어나서 객석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사진 찍자고 이렇게 할 때 경호원들은 이렇게 저기 나오네요. 경호원들은 제어를 할 거예요. 네. 그렇지만 저기 있는 사람들은 이미 검증이 다 된 거죠. 경호 쪽에서도 경호처나 경호 업무하는 쪽에서도 이미 네. 다 스크리닝이 다 됐을 겁니다. 예. 됐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일반 저희가 연예인 기자 간담회 네. 뭐 G.O.D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명한 배우들 네. 물론 제가 G.O.D는 예. 아주 20년 전에 가봤습니다. G.O.D. 예. 예. 그러니까 요즘은 뭐 현장은 잘 모르는데 거기서도 그래요. 일반 콘서트에서 배우들한테 가수한테 다가가려고 하면 그 용역업체 직원들이 철저히 막습니다. 네. 그런데 그 가수들이 아주 소규모 팬클럽 미팅을 하면은 그때는 아주 이제 살갑게 사진도 찍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예. 그게 바로 그 연예인들이 자기 팬클럽 문화를 이끌어가는 방식이에요. 네. 그러면은 팬클럽에 어떻게 되냐면 팬클럽의 충성도가 더 높아져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남들한테는 접근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우리 아미 뭐 우리 팬클럽한테는 허용을 하고 그런 우리끼리만의 모임이니까. 네. 그런데 그 실체를 우리는 어저께 지상파를 통해서 본 거죠. 그렇죠. 우리끼리만의 모임이니까 예. 만약에- 경호원이 심하게 제지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자기들 팬끼리 모였으니까 뭐 터치도 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면 사진 찍고 하는데 그런 것들 일반 유세 현장에서 저 경호원들한테 그냥 막 당하죠. 그렇죠. 근데 네. 카메라 앞이라고 해서 봐줬다 아닐 거예요. 이미 다 스크리닝이 돼서 네. 확실한 사람들만 들어온 거예요. 자, 어제 그 국민 토론회를 앞두고 정부와 MBC에서는 어느 주제든지 자유롭게 토론을 할 것이다. 심지어 뭐 대통령도 처음에 나와서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운에 맡기겠다. 뭐 수치는 가져왔지만 다 의미 없을 것 같다. 막 엄살을 막 떨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소프트하고 대답하기 좋은 것들만 그렇죠. 판이 깔려 있었는데 제가 어저께 방송 시작하면서부터 그 네이버와 MBC 창에 올라오는 댓글들을 이렇게 캡처를 해가면서 봤어요. 야, 정말 참 국민이 똑똑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예언글이 하나 먼저 올라왔어요. 방송 시작하자마자. 예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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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예언글. 한번 보죠.
자, 장애인 나왔고 좀 있으면 성소수자 나올 때고 뭐 이렇게 해서 그다음 거 하나 더 보여주시죠. 자, 질문 금지거 리스트라고 나왔어요. 1번 드루킹, 2번 조국, 조국은 좀 나왔죠. 3번 문다혜 문준영, 4번 탈북자 강제 북송, 5번 홍콩 시위, 6번 경제, 7번 침해설. 홍콩 시위는 네. 영상으로 잠깐 나온 건 있습니다. 네. 영상 질문은 나왔습니다. 예상 질문 리스트 1번 남북 평화, 권력기관 개혁. 이게 이제 검찰 개혁 말하는 거죠. 3번 좀 보세요. 3번 문재인 외모. 야, 많이 늘리셨어요. 4번 김정숙과의 연애설. 뭐 요거 안 나왔네. 5번. 이건 웃기려고 자, 아니에요. 여기는 제가 정말 이걸 보고 정말 깜짝 놀라서 야, 놀랍습니다. 참 아니 이게 이분이 생방송 전에 나온 전에 나온 방송이 시작하자마자 거의 초반에 대통령 들어와서 앉았던 순간에 이게 올라온 댓글인데요. 대단하네요. 저희가 댓글을 또 한 번 더 보죠. 이런 국민은 왜 안 나오는 겁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 팬클럽 모임 분위기네. 에효, 국민이란 말은 빼라. 300명의 팬클럽에 묻는다고 해라. 사실 날카롭네요.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저희 기자들이 반성해야 되는 게 참 글들 잘 쓰세요. 하나 또 넘겨보시죠. 천철살인입니다. 네. 자, 무려 11명이나 실종되었는데 문재인은 태평하게 TV쇼 강행한다. 그 말씀도 맞네요. 네, 이것도 맞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네. 어저께 그 웃고 있기에는 네. 또 네. 그 다음에 시작부터 아주 어떤 거는 과관이다. 청와대에서 묵념할 사안이고 예. 어떤 사안은 또 이렇게 웃으면서 국민과의 대화할 네. 사안이고 참 그다음에 답답합니다. 서초동 집회 모인 대깨몬들 보는 줄 아는 중. MBC 채널 삭제. 사실은 어제 오늘 이게 시청률이 방송사들 다 합치면 22%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도 정말 볼 수가 없어서 네. 나갔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시청률이 예. MBC가 아침에 제가 봤는데요. 네. 8.2%, KBS 8.2%. 네. 그리고 SBS가 하지 않았고 JTBC는 안 했고요. 네. TV조선이 1% 나왔습니다. TV조선은 네. 앞에 한 50분 정도만 하고 예, 뉴스로 예. 넘어갔고 나머지 MBN하고 채널A 다 했는데 거기 2% 정도 나왔어요. 네. 합치면 거의 한 20%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오늘 문재인 팬미팅 하는 날이에요. 이런 맞네요. 질문도 올라왔고 다문화 가정 오늘 두 번째 문재인 만났다고 인사하네요. 질문자들 아예 대깨문들로 선정했네요. 정말 이 시청자들이 말이죠. 기자보다 더 빨리 대응을 하고 그러니까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네. 저희만의 느낌이 아니고 네. 그런 댓글을 통해서 예. 우리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다 이렇게 네. 느끼고 있었구나. 나의 네. 지지자만 국민입니다. 네. 또 뭐 한번 쭉쭉 넘겨봐 주시죠. 자, 이건 이제 MBC에 올라온 이게 댓글이에요. MBC 모바일 화면이 네. 이 배경이 까만색으로 돼 있죠. 예. 근데 정말 이게 다른 게 네이버는 조금 사용자 폭이 넓잖아요. 네, 그렇죠. MBC 모바일은 확실히 이게 정치적인 편향성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있으니까 이것도 재밌는 대통령님- 글쎄 포인트예요. 구석구석 너무 많이 알고 계셔서 네. 놀랍네요. 이거 네. 진심으로 한 말입니까? 살아있는 참 부처라는 놀랍네요, 진짜. 살아있는 부처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검찰 견제 장치 필요한 공수처 설치. 예, 그다음에 이거 재밌어요. 서민 것들아. 기어 들어와서 물어보고 싶은 건 물어보는 건 좋은데 예의를 지켜서 물어봐라. 건방지게 따지듯이 하지 말고 대통령이시다. 이분은 좀 특이한 분일 거네요. 아니요, 모든 특이하지 지지자가 않아요. 이렇지 않을 것 같아요. 특이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을 잔혹한 별명으로 부르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에 댓글들이 어떻게 붙냐면 어떻게 대통령한테 이럴 수 있느냐.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아이고 것과 자기들은 참 완전히 뒤집어지고 나면 네. 갑자기 권위주의적인 대통령 각하 모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대통령은 욕하고 내 대통령은 섬겨야 된다. 이런 그 논리죠. 하여튼 굉장히 재미있게 제가 봤는데 이건 다시 네이버죠. 네, 이건 다시 이제 네이버입니다. 우리 PD께서 아까 드루킹이랑 금치거 화면을 한 번 더 올려주시면 자 실제로 금치거처럼 질문이 안 나왔어요. 자 탈북자 여성이 질문을 합니다. 본인은 한국에 온 지 20년이 넘는 사람인데 김지희 씨. 예, 네. 너무 한국에서 살기가 어렵다. 탈북자들에 대한 대책, 탈북자들 경제구조 잘 모르고 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지금 탈북자들 사이에서 뭐가 제일 화제일까요? 지금 이제 북송된 강제 북송한 사람 어민 그게 강제 예. 북송이 가장 큰 화제입니다. 왜냐하면 탈북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북한에서 한국으로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에 오면 북송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이 돼서 못 오는 굉장히 사람들이 거의 많다. 공포감을 느끼고 예. 있죠 지금 그리고 탈북자들이. 실제로 한국에 있는 그 탈북자들도 신변에 정말 신변이 안전한 거냐 이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발언하는 타이밍도 네. 조금 의도가 이건 순전히 저의 네. 생각입니다. 네. 이런 걸 뭐 이른바 뭐 뇌피셜이라고 하나요? 맞습니까? 뇌피셜. 예. 예. 제 생각입니다. 네. 이 김지 사실은 이제 제가 어저께 저녁 약속이 있어서 네. 나갔다 와서 틀었는데 마침 이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 하기 조금 전부터 봤는데 이분이 탈북 11년째 네. 살고 있는 탈북자라고 해서 예. 아 탈북자니까 무슨 질문을 할 수 있겠구나 강제송환 얘기 하겠구나 했는데 이분이 한 얘기는 뭐냐면 국내 탈북자 단체가 너무 많다는 얘기였어요. 네. 탈북자 단체가 너무 많고 그리고 자기는 그런 탈북자 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거 한 번도 없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 근데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그렇죠.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네. 우리 국민들은 마치 이 개성공단 지금 이제 중단돼 있는 상태에서 네. 기업인들이 다 보상 받은 줄 아는데 전혀 아니다. 돈이 본인은 못 산다. 치킨집 차렸다가 평양에 치킨집 그분도 차렸다 나옵니다. 망했다. 예. 그분도 있고 이분도 네. 있고 그다음에 그 이분이 이 말을 하니까 대통령이 먼저 남북 관계 관련 질문을 모아서 해달라고 네. 대통령이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탈북자분이 질문을 해요. 네. 그리고 이분 다음에 워킹맘이라고 하는 분이 워킹맘 한 분이 워킹맘이라고 하면 또 여성 이런 질문을 네. 해야 되는데 워킹맘이 남북 관계를 네. 질문을 해요. 예. 남북 관계가 지금 고착돼 있는데 어떻게 풀어 가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질문을 합니다. 네. 그리고 평양 치킨집 사장이 또 아마도 이분은 예상 못했던 것일 수도 있는데 네. 평양 치킨집 사장이 또 보상해달라. 네. 그래서 청와대에 내가 청원 올렸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죠. 이렇게 모아가지고 대통령이 답변을 하는데 대통령은 이들 질문 내용과 전혀 무관한 네. 유체 이탈 답변을 해요. 본인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맞아요. 우리 역사상 70년 역사상 이렇게 안정됐던 적이 없고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이제 평화가 앞당겨졌고 이런 본인이 준비했던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남북 관계 쪽 질문이 나오니까 모아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사전에 된 거 아니었느냐. 그러면서 탈북자는 좀 이렇게 사전에 지정되어 있던 질문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저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네. 사전 조율을 했다기에는 너무 중구난방식 질문이에요. 아 그렇죠. 예. 정말 조율을 한 게 맞는지 의아할 정도로. 아니 근데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구색은 갖춘 거예요. 탈북자도 질문도 했고 네. 다 맞췄어요. 질문 맞췄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저께 특히 이제 20대 2030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걸 아느냐 그 그렇죠. 질문을 방송사에서 준비해서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조국 전 법무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뭐 국민들께 심려를 끼쳤다라고 유감을 표시한 후에 이런 얘기를 해요. 2030 얘기를 하면서 네. 우리 사회에 내재된 모순이 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무슨 뜻이냐? 조국 장관 일가가 범법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 내재된 모순이라는 게 뭐야? 그냥 이 우리 사회가 좀 썩은 구석이 있었고 그 썩은 구석을 자기네가 그야말로 적폐를 다 예. 정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나 저지르는 잘못인데 그 적폐 속에 젖어 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국 일가는 무슨 범법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있었던 일부분이 있었던 것인데 남이 라고 그냥 하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치. 그리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국민이 화내는 지점은 조국 일가가 그런 특혜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문제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범법 행위를 하고 범법 행위를 속이려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높은 자리에 가서 법무장관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화를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건데 포인트를 마치 이 조국 그 일가가 우리 사회에 내재된 모순을 적극 거부하지 못해서 약간의 도덕적 흠결이 있었던 것처럼 아, 정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궤변입니다. 예. 아무리 대통령 말이면 그 정말 궤변입니다. 부분이 또 있고 저기 어저께 이제 네.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실시간 참여방 그러니까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17명 질문한 것들이 중구난방이다 보니까 실시간 참여방에 올라온 질문을 소개를 해요. 맞습니다. 화면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한 10개의 질문이 10개, 올라왔죠. 처음에 5개 나오고 네. 후반부에 5개 나오고 해서 10개 정도 나오는데요. 네. 그 제가 적어놓고 메모를 해놨는데 예, 이런 이거죠. 거 있죠. 이거 있었죠. 예. 이게 후반부에 나오는 겁니다. 네, 네. 그 떨어지는 지지율 이유가 무엇인가요? 음. 뭐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대한 이전 3040 지소미아 종료 정시작된데 저기서 지소미아 얘기만 하고 넘어가죠. 네. 그런데 지소미아 저 문제도 말이죠. 굉장히 교묘하게 여론을 호도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본은 방위비를 2%밖에 안 쓴다. 우리는 네. 2.5%, 2.6%를 쓴다. 우리의 방파제, 한국이 방위비를 많이 내서 방파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일본이 안보를 누렸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호 과정이 있는데 일본이 그 한국을 못 믿겠다고 해서 수출 규제를 하는 바람에 지소미아를 폐기하게 됐다고 설명을 하는데 이거 말이죠. 이 1% 룰이요. 이게 1976년에 일본에서 일본 그 이름이 누구였죠? 제가 적어왔는데 까먹었네요. 잠깐만요. 일본에서 미키 다케오 총리 말씀. 예, 맞습니다. 미키 다케오가 이 1% 룰을 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일본이 전범 국가가 다시 되지 않기 위해서 방위비를 예산의 1%로 캡을 씌운다는 얘기예요. 네, 네. 이 1% 캡을 씌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일본의 극우들이 난리를 쳐요. 왜 우리가 1%만 하느냐? 우리 2%까지 할 수 있고 우리 부자 나라인데 우리도 방위력을 갖춰야 된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일본이 1% 방위비만 내는 거를 문제시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면은요. 이거는 일본 극우들이랑 일본 네. 재무장하자라고 하는 그렇게 극우들이랑 되네요. 똑같은 주장을 똑같은 하고 논리를 있는 하고 거예요. 있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건 누가 대통령한테 잘못된 정보를 입력할 수 네. 있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니까 네. 1% 넘고 방위비가 늘어나는 거를 전 세계가 우려하고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그렇죠. 반대로 저렇게 돈을 적게 쓰는 거는 우리가 대신 방해해주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건 사상의 정말 사고 발상의 전환이라고 해야 될지 정말 필요한 신선한 팩트들을 끌어다가 그냥 경강부에 한 건데 말이 안 되는 근데 겁니다. 이게 어떤 논리냐면 이 논리는 한국이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들이 주로 그 수정주의 사관을 가진 역사학자들이 한국 전쟁을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렇죠. 6.25 전쟁을 네. 보는 시각. 예. 미국과 소련이 대치하고 있고 이 중간에 지정학적으로 한국이 끼어 있고 그래서 한국을 양나라의 세력 때문에 분단을 시켰고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북한의 전쟁의 책임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는 거는. 근데 한국이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는 한미일 공조 체제로 공산주의의 체제에 맞서고 있다라는 생각은 없어요. 없어요. 머릿속에 우리가 없고. 예. 몸이 잘려서 우리 몸의 반쪽은 강제로 미국과 일본에 끌려다니고 있다. 이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방위비를 넣어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대답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이 이제 두 번째 나왔던 5개 그 네. 시청자 질문 올려놓은 목록에서는 지소미아만 픽한 거고 네. 첫 번째 이제 올라왔던 5개 질문이 있습니다. 그 5개 질문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를 픽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질문을 맞아. 보면은 집값은 올랐는데 정부는 관망하냐? 네. 그다음에 늘 공정 정의 말하는데 조국 사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자는 검찰 아닌가요? 네 번째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다음 마지막 5번째가 교육 정책에 학부모 학생 의견은 반영이 되나요? 네. 이렇게 5개를 제시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사회자가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답해달라고 얘기해요. 네. 두 번째가 조국 이고 세 번째가 검찰 개혁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조국에 관해서 조금 인사권자로서 좀 사과드린다 한 말씀 하고 그리고 공수처로 넘어가서 상당히 길게 말씀을 하세요. 네. 이 공수처라는 게 사실은 이회창 총재 때 만들어진 거다. 그 이회창 그 한나라당이 먼저 제시했던 거다. 네. 그리고 뭐 친인척 비리를 이제 사장하기 위해서 네. 검찰 경찰이 못하니까 네.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네. 우리가 달라진 것은 그럼 우리는 사법 그러니까 판사와 검사도 이제 그 대상으로 삼으면서 저렇게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어저께 나왔던 스튜디오에 있었던 분들은 누구도 공수처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어요. 안 왔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정작 가장 많은 발언을 네. 한 것은 공수처와 공수처예요. 검찰 개혁에 그러니까 네. 어제 토론은 일종의 우리인이 하고 싶은 말 다 해. 그러니까 이런 거였거든요. 맞아, 그렇죠. 맞아. 예. 우리인이 하고 싶은 말 다 해. 그러니까 네. 국민이 질문한다, 국민이 네. 묻는다라고 했지만 네. 하고 싶은 말씀을 하게.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뽑은 질문 따로, 그 현장에서 물어본 질문 따로, 대통령 대답 따로. 그러니까 형식은 무슨? 16,000개의 질문 받는 형식을 통해서 다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원하는 질문들을 네. 이제
하면은 충분히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듣기는 다 듣는다. 네. 하지만 답변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 네. 이런 거군요. 예. 어제 그 커뮤니티에서는 또 남녀 차별 문제로 그 거론 남녀 차별 문제를 그 중학생이 했었죠. 얘기를 했는데 예, 예. 그 얘기도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OECD 내 임금 임금 격차가 최고다. 그 상위 100대 기업의 월급 격차가 남성은 뭐 평균 7,700만 700만 원인데 원이고. 여성은 4,800만 원이다. 이거 네.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성별 임금 격차가 뭐 OECD 내 최고 수준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사실로 봅니다만은 이 100대 기업 얘기는 일단 이게 2013년 6년 전 통계입니다. 네. 아니 이걸 무슨 뭐 사전에 조율을 했다면은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안 한 겁니다. 아니 나는 팩트 체크 했는데도 유리하니까 썼겠지. 그러니까 최신 통계하고 좀 다르고요. 네. 하지만 이 통계들은 네. 저번에 김지영 때도 방송에서 했습니다마는 남녀 근속 연수하고 평균 근로 시간을 전혀 따지지 않고 그냥 급여액을 단순 비교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려면 임금 격차보다는 네. 여성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네. 더 많은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단순 그 임금 격차로 비교를 한다는 건 문제가 많죠. 네.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질문을 받아놓고 그거를 맞춰가지고 그 여성들을 보살피겠다 이 대통령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네. 이건 좀 또 다른 선동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는 거의 선동 수준이라는 일종의 사실을 가장한 틀린 뉴스로 선동을 해가는 이런 건데 이거를 과연 어린 중학생의 입을 통해서 꼭 했어야 됐나? 어린 중학생이 그렇게 팩트를 알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아가야 이거는 잘못된 이게 통계의 왜곡이다. 각본 없는 네. 어저께 이벤트다 보니까 네. 중학생이 그 질문을 할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책임져야 되는 거면은 각본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거잖아요. 아니 이런 거를 체크를 해야죠. 사전 네. 조율했다면. 예, 저희 지금 우리 30분 넘었나 봅니다. 네, 점심 드실 시간인데도 1,500분이나 어이구. 지금 봐주고 계시는데요. 아이고. 지금 실시간 접속 네, 1,500명이 네. 보고 계신 거 예, 같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점심 걸르시는 것도 이게 지금 보람있게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책임감을 느끼는데요. 지금 문재인 질문은 누구? 이런 글도 좀 올라와 있고요. 아, 이런 건 이런 너무 반응도 예. 있어요. 예, 혹시나 하고 기대도 안 했는데 역시나 실망했어요. 다들 안 보고 채널 틀었대요.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드루킹 문제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드루킹으로 대선에 그런 혜택을 많이 보고 나서 이렇게 반응을 안 해도 되느냐. 쇼쇼쇼 해도 너무한다. 그다음에 배철수 MBC 사장 되겠네. 이런 질문이 많이 올라왔어요. 왜 배철수 씨가 이걸 했어야 되느냐. 네. 근데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감성 핸들링을 정말 좌파와 진보가 잘해요. 어제 그 처음 시작할 때 배철수의 음악 캠프 시그널 뮤직으로 시작을 네. 했고 중간에 We need your love. 그것도 예. 그거 이제 비틀스 대통령. 노래. 네. 비틀스 노래 갖다가 쓰고 하면서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와 사랑 뭐 이런 분이다라고 계속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뒷골이 땡겨 죄송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면 정식 저널리스트, 정식 언론인보다는 이런 종류의 예능인들이 훨씬 더 편하지 않았을까. 배철수 씨는 뭐 이미지도 좋은 사람이고 하니까 그리고 대통령하고 나이가 같죠. 네, 하니까 뭐 스토리를 만들기는 좋아서 저는 뭐 여러 대안 중에서 굳이 배철수 씨를 택한 이유는 아마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에 유리했던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배철수 씨가 뭐 유력한 MBC 사장이라고 또 생각하는 것도 저 정도로 정치를 할까요? 그렇죠. 예술가니까. 그런데 어제 네. 왜 나왔을까요? 그런 생각이 없었으면. 네. 그런 생각도 납니다. 정말 놀라운데 그래서 우리 독자님들의 글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야, 탁현민이 맞았던 거 아니냐? 네? 탁현민 씨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이런 탁현민이 거. 나 같으면은 이거 안 했다. 했다고 했죠. 국민과에 대해. 네. 근데 탁현민 씨 얘기가 뭔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나 같으면 안 했다는 건 지금 여러 가지로 상황이 불리할 때 대통령이 굳이 이렇게 나설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였을 거예요. 누구나 생각하는 네. 상식이죠. 그런데 그런데 탁현민이 다시 또 수정을 해요. 뒤집습니다. 네. 이제 왜 하는지 알겠다라고 말을 뒤집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히 생각해봤습니다. 네. 이게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네. 처음부터 그런 방향으로 기획됐을 거란 얘기 같습니다. 뭐냐면은 네. 전체 국민을 포괄해 정말 작은 대한민국으로 삼아서 국민과의 대화를 하려는 게 아니라 네. 집토끼 전략. 와. 총선을 앞두고 예. 자 우리 세력부터 다지자. 기존 팬층, 지지층을 단단하게 다지기 위한 그런 기획된 행사라는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예. 새로운 지지층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예. 지금 오히려 지금 국정 2년 반 넘어가면서 네. 이탈자가 생기고 있다고 판단을 그렇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존 지지층에서 이탈이 생기니까 그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막기 위한 행사로 해석을 하면은 네. 또 이해가 되죠. 그러네요. 그래서 네. 그런 말도 어제 인상적이었는데요. 2년 반이 지난 게 아니라 2년 반이 남았다고 남았다고 난 생각한다. 네. 이 얘기는 별다른 변화 없이 그냥 이니 하던 대로 계속 하겠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예. 굉장히 좀 소름 끼치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전체 국민을 설득할 필요 없이 네. 기존 지지층만 다져도 내년 총선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으리라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맞아요. 왜냐 이것은 예. 역으로 이것은 지지층이 아닌 과반수 국민과 네. 그리고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고 우습게 본 걸로 볼 수가 있죠. 네. 어제 그런 말도 했었죠. 20대 지지율이 빠진다고 그러니까 뭐 20대들이 뭐 실망은 했어도 외면하지는 않을 걸로 본다. 맞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네. 20대 니들이 네.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고 니들이 자유한국당 찍겠냐 이런 얘기. 아. 보입니다. 아, 그러네. 예. 나 싫어도 너넨 갈 데가 없을 갈 거야. 수가 없을 거야. 그런 굉장히 얘기죠. 오만한 거죠. 예.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네. 해도 총선 이길 수 있는 거죠. 예. 자, 저희가 댓글을 조금 같이 보면서 공유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 토착 외구 위장 우파. 참 아이디 재밌으시네요. 아, 일본이 국방비 늘리면 군국주의라 욕할 거면서 이제는 일본이 국방비 안 늘려 우리가 지켜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정말 어제 이 대통령의 이 방파제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철저하게 파보고 이 배경과 백그라운드를 정말로 봐야 우리나라 안보 외교 전략에 있어서 대통령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있는가. 전형적으로 누구죠? 한국 전쟁의 기원 브루스 커밍스. 커밍스가 쓴 한국 전쟁의 기원에 입각한 또 강만길 교수 등이 같이 엮었던 책 뭐 있죠? 해방전사의 그렇죠. 인식이 해전사. 한국 결국 다시 네. 그리로 돌아가는 거죠. 결국 이런 80년대 운동권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80년대 운동권들의 그리 왜 책 두 권 읽고 바로 잡아내는 공부 좀 하러 가세요. 해전사하고 네. 그러면 예. 그러니까 지소미아 때문에 이제 한국 밀리니까 전쟁의 지소미아 네. 이제 방어 논리들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네. 그 방어 논리를 대통령이 처음으로 선을 네. 보인 거네요. 그런데 1980년대에 이제- 나온 책들이고 네. 이미 90년대에 공산권에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쏟아져서 네. 많은 부분이 파기된 이론입니다. 그렇죠. 왜 그런데 아직도 그 책들을 읽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이순주 독자님께서는 방위비 더 내도 쓸데없는 복지보다 낫다. 실제로 복지가 너무나 여러 군데에 낭비되고 있는 걸 우리가 다 목격하고 있잖아요. 이비파님은 공산주의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근처까지 와 있어요.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이거 아래쪽 모니터에 있는 거 읽으면 되는 거죠? 네. 한번 읽어봐 주시죠. 이비파 씨가 또 올리셨네요. 네. 대통령은 오로지 한쪽만 보는 편향적인 성격인가 봐요. 네. 코리아 퍼스트님은 전교조가 몇십 년간 교육 엉망으로 시켜서 가치와 이념은 엉망진창이다. 이런 얘기를. 좀 내용과 관련 예. 없는데 YS께서 네. 올리셨네요. 예. 여성가족부를 먼저 해체하지. 이거 갑자기 좀 약간 좀 뜬금없는 어제 말씀이죠. 이런 아니 말씀도 뜬금없지 있었나요? 않죠. 어저께 네. 그 여중생이 그렇군요.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 문재인 정부가 유도하는 남녀 갈등의 구도 여기 이것 때문에 그런 말들이 그렇군요. 그냥 여과 없이 나온 거기 때문에 팩트 체크 안 자, 하고 나온 거기 권도영님, 때문에 예. 문통쇼는 깡통쇼. 대한민국이 방파제라는데 일본한테는 방파제, 북한, 중국한테는 호구짓하면서 방파제는 유태이탈, 아전인수, 현강부의 달인, 대가다운표. 아주 신랄하게 아주 비판해 주셨습니다. 네. 이비파님 강상자님 이비파님 화이팅이라고 올리셨네요. 네. 비바람님은 한 번도 경험 못한 나라 더 이상 하기 싫다. 네. 유학동님은 국민을 전응하려 하는 듯
자유보수 정신 차려야 할 듯요. 예, 사실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쇼를 하면 네. 어쨌든 받아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숫자로 증명을 하잖아요. 시청률이 20% 정도 나왔다고 하는 건.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거는 20%를 보는 분들이 과연 "헉, 정말 옳은 말이야. 정말 훌륭하셔. 라는 입장으로 봤을까요? 뒷목 잡고 보신 분들도 계세요. 네. 그리고 중간에 트신 분들도 그 뭐 시청률 집계가 달려 있으면 다 집계되는 거 아닙니까? 네. 심지어 아침에 그 문재인 지지 트위터, 네. 페이스북 모임에는 제가 그래서 사실 시청률을 직접 찾아봤는데요. 예. 58%가 봤답니다. 아, 그러니까 일종의 잘못된 주장이죠. 그러니까 네. 다 합쳐봐야 20% 조금 넘는데 네. 이 시청률을 다 합치면 58%다. 그런 또 가짜 뉴스도 네, 나오니까. 그게 있어서 제가 혹시 설마 해서 찾아봤더니 역시 네. 아니었습니다. 58%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다들 살기 바쁜데. 그러게요. 아니, 그렇죠. 그리고 뭐 드라마도 보셔야 되고 하니까. 어제 축구도 있었는데. 네, 어저께 제가 마침 이제 방금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네. 어제 그 시간에 네. 그 끝나고 나서 바로 네이버 실시간 검색을 들어가 봤어요. 다 축구 얘기였어요. 네. 한번 제가 미리 잠깐 찾아본 것들이 있는데 브라질 네. 축구 유상철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물론 네이버 예. 실시간 검색어인데 네. 어쨌든 젊은 층 관심이 많이 이렇게 기대했던 것만큼 많지는 않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화면이 준비가 안 돼 있죠. 네이버 당시 캡처한 거는. 네. 자, 지금 뭐 저희 점심 시간도 지나가면서 열심히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제 고민은 이런 겁니다. 앞으로 선거 대선까지는 또 오랜 기간이 남아 있고, 네. 2년 반이 내년 남아 총선을 또 앞두고 있어서 앞으로 이를테면은 문재인 정부나 관련자들의 이런 뭐라고 하나요? 허심탄회와 솔직을 가장한 이런 비슷한 네. 연출된 쇼들이 굉장히 여러 형태로 나올 것 같은데 호프집을 찾아간다거나 뭐 소상공인을 찾아간다거나 이주 여성들 찾아간다거나 뭐. 확실히 탁현민 씨가 없으니까 네. 훨씬 덜 세련돼졌어요. 세련된 정도가 훨씬 나아졌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MBC고 또 홍보수석도 MBC 출신이고 그런 분들이 만들었는데 얼마나 공들여서 만들었겠어요. 그럼 뭐 탁현민 다시 청와대 들어오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건. 네. 근데- 이건 MBC의 네. 어떤 그 또 능력 수준 네. 보여준 거죠 뭐. 예, 하여튼 저는 그래서 이번 방송에 그래도 의미가 있다면 이분들이 어제 나와서 대의를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다 나 집 사고 싶은데 집이 없어요. 나는 뭐 진보 정부 찍었는데 손해만 봤어요. 그런 어떻게 분들이 보면 있겠죠. 예. 구청에 이게 순서표를 뽑지 않고 한꺼번에 몰려든 민원인들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도 민원인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지지자들의 민낯 혹은 이런 지지자들을 이 정부 여당이 어떻게 핸들링하려고 하는지 하는 이 행태를 좀 보여준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그거를 시청자분들이 많이 깨닫고 비판도 하셔서 예. 저는 뭐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둡지만은 않다. 그런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댓글로 올라온 거 이번 댓글은 예. 이번 이제 국민과의 대화 관련 댓글은 네.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인 뭐 대통령님 사랑해요, 힘내세요, 네. 뭐 이런 감성적인 글들이 많은가 하면은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논리적인 댓글을 많이 맞아요. 다신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점은 좀 희망적인 게 아닌가. 네. 예. 저는 조금 다른데 예. 연출은 분명히 새롭게 또 다시 진화해 갈 겁니다. 음.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좀 체크를 했을 때 눈에 띄었던 것들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질문을 하는데 우리 대통령 꼼꼼히 다 받아 적고 계시고 네. 다 듣고 계시더라. 그 살아있는 부처시더라 네. 뭐 이런 표현. 근데 실제로 네. 제가 아침에 다시 리뷰를 해보니까 반복적으로 네. 대통령이 그 실시간 중계 상황, 라이브 네. 상황인데도 네. 대통령이 연필로 그 네. 메모지에 적고 있는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 알게 모르게 네. 연출된 것들이었고 그쵸. 보여주는 것들이었고 예. 그것이 먹혔다는 거죠. 한편으로 지지자들한테. 지지자를 공고히 하는 효과는 네. 있겠죠. 적어놓고 대답은 안 했잖아요. 그렇지만 다 적고 있었다는 거죠. 어차피 할 수 없고. 여기서 돌아가신 정두원 네. 의원이 한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차이. 차이점. 네. 그
이런 말 했습니다. 정도원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누구하고 얘기를 해서 뭐 그 사람 말을 안 듣고 자기 말만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정책을 보면은 그 사람이 고언한 걸 어느 정도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정반대로 다 듣는데 자기 말 안 하고 네. 다 듣는데 하나도 대부분, 반영 안 하고 네. 자기 생각대로 그대로 그냥 네. 정책을 밀고 나간다. 오히려 그런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더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로 그러니까 네. 같은 이 그 100분의 국민과의 대화를 보고서 전혀 네. 다른 해석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중구난방으로 나왔고 구청 민원실에서 나올 만한 얘기라고 하지만 이 얘기는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 다음 정권을 노리고 있는 뭐 야당 그 여야를 떠나서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뭐를 원하는지 네. 그런 의미로서는 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제가 가장 제일 와닿았던 거는 3040도 집 한 채 사고 싶다. 네. 그게 있었어요. 네. 네, 있었죠. 정말 이제 우리 대통령은 피해 갔지만 네. 그런 질문들 사실은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정치하는 분들이라면은 다 이렇게 눈여겨보고 귀 기울였어야 되지 아니 그래도 않느냐. 뭐 부동산 다 정책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다 아, 잡을 테니까 집값 떨어진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제가 그 지점에서 제가 뒷꼭지 잡았습니다. 뭐 집값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네. 이 그야말로 유체 이탈이었어요. 아니 팩트까지도 이제 있는 팩트까지도 네. 무시하는. 그러니까 안 보는 거죠. 이렇게 딴 데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보는 신문이 따로 있나? 자유당 때처럼 뭐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가능한데. 네, 오늘 포청천 20포청천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오늘 시청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